안녕하십니까. 뉴스 읽어주는 남자 김동주입니다. 오늘 청춘 노가리 스튜디오는 온통 치킨 냄새로 가득합니다. 이쯤에서 청춘 노가리 시작하기 전에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 알콜 지방간 정윤욱 씨가 출연하는 치킨 광고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 보시죠.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치킨 어디서 먹어야 맛있을까요? 노가리입니다. 청춘 노가리, 입에 치킨 기름이 다 묻은 정연욱입니다. 저희 바로 동학 씨께 연결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잘 살려주실지. 네, 개김 반항 이동학 씨. 눈빛 좋다. 치킨을 마치 레이저로 어머 야하다. 야한 치킨이다. 야. 아, 지저분해. 어떡할 거야. 네, 여러분. 이 맛입니다. 참 방송 중에 별짓을 다 하는 방송을 보고 계시긴 합니다만 즐거운 방송으로 생각해 주시고 첫 번째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좀 먹어. 뉴스 하잖아 이제. 자, 첫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자, 조선 비즈 채널입니다. 조선일보가 운영하는 비즈니스 뉴스인데 뭐 내용이 좋아서 골라봤습니다. 아침에 뷔페주는 호텔식 아파트 꿈일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리포트를 써 내려가고 그 리포트를 앞으로 계속 연재하겠다는 예고편이기도 한데요. 네, 첫 번째, 그린 와이파이 시티. 여러분 혹시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요 위에 거 한번 보시죠. 이분들이 지금 그린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전기 스쿠터 호포라고 써있는 이게 택시랍니다. 이거 온라인 예약만 하면 약 3,500원에 시내 곳곳에서 그냥 바로바로 탈 수 있는 전기 오토바이를 운영하는 도시가 앞으로 생길 거라고 합니다. 두 번째, 벽걸이형 미니 세탁기. 그거 있지 않나? 네, 아직 세 번째, 있는 것 같아. 와이파이나 블루투스가 자동으로 되는 보도 스페인에 등장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벌써 되는데 이상한데 이거? 호텔처럼 아침 뷔페를 주는 아파트.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있는데? 아, 삶의 패턴이 뭐 전체적으로 그렇게 바뀐다는 건가요? 일부가 아니라? 네, 이것도 역시 조선 비즈입니다. 이 사람 조선 비즈. 네, 그 다음 뉴스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뉴스인 것 같은데요. 슈퍼스타 K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슈스케 로이킴 이하늘에 큰절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왜? 이분이 로이킴인가요? 네. 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라. 본명 김상우 씨입니다. 아, 그런가요? 지난 23일 방송된 엠넷 슈퍼스타 K4 결승전 생방송 무대에서 최종 우승을 거머쥔 사람은 이하늘이 예선 당시 슈퍼패스를 사용해 9사 1승으로 슈퍼위크 티켓을 따낸 로이킴이었다고 합니다. 예선 탈락 위기의 순간에서 이하늘 씨가 슈퍼패스를 쓰지 않았다면 최종 우승자까지 가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고 기적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자, 슈퍼스타 K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슈퍼스타 K 좋아하시나요? 뭐 연욱 씨는 방금 뭐 정확하게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사실 저는 40대라 잘 모르는 프로그램이긴 합니다만 말씀해 주시죠. 저는 슈퍼스타 K보다 그 SBS 오디션, 요즘에 위대한 탄생도 그렇고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끼가 있는 그 10대들이나 20대들 좀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장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가수가 되기 위해서. 근데 조금 안 좋은 거는 그게 경쟁 구도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경쟁 구도에 열광을 하는 걸까? 그게 좀 씁쓸합니다. 동학 씨, 치킨 광고 선발대회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방금 전에 했습니다. 네. 동학 씨가 1등 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저희 뭐 둘 중에 제가 1등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경쟁과 경쟁을 통해서 피말리는 경쟁 속에 끝까지 살아남은 생존자를 선발하는 프로그램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물론 좋은 프로그램이긴 합니다만 조금 씁쓸한 이유는 이런 심한 경쟁을 통해서 꿈을 쟁취하는 것만이 과연 진실한 꿈에 다가서는 길일까? 네. 우리 인생들은 너무 한 번 패배하면 영원히 꿈으로부터는 멀어지고 마는 그렇게 되는 사람들로 전락해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기사를 골라봤는데요.
그래도 이 오늘 말씀드린 루이킴은 그래도 한번 결승전 올라가기 전에 떨어져서 기사회생한 네. 두 번째 기회를 맞이한 부분이 우리 사회에는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패자 부활. 패자 네. 부활전. 동학 씨도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요. 네, 대출금 갚아야 되니까. 네. 좌절하도록 내밀어둬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무언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사회. 하물며 TV 프로그램이 이 정도인데 우리 사회는 왜 젊은이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네. 이 뉴스를 골라봤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자, 이 뉴스를 볼까요? 법륜 스님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제목이 왜 스님이 세상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법륜 스님이 어떻게 답했느냐? 아유, 활짝 웃고 계시네요, 스님. 네, 저도 사랑합니다. 자, 법륜 스님이 우리 사회의 환부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은 책이 요즘 좀 쟁점에 올랐습니다. 제목은 화쟁이라는 그런 책인데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왜 스님이 세상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느냐? 사실 스님은 속세를 떠나신 분이잖아요. 그죠? 욕심 없이. 그랬더니 법륜 스님 하신 말, 왜 암탉이 설치고 다니느냐고 말하는 것 같다고 웅수하셨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말이냐?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은데 잘 들어보시죠. 개인적 고민이건 세상사에 대한 문제건 사람들의 고통에 응답해 해소해 주는 게 종교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님께서는 세상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스님이 지금 좀 발간하신 책 화쟁이라는 뜻은 삼국 통일 뒤 신라에서 서로 부딪히게 된 쟁점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고승 원효가 주장했던 논리가 화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치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하셨는데요. 전부 아니면 전무라고 생각으로 싸우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 회징이 가능할까? 좀 그만 드세요 좀. 뉴스를 못하겠네. 죄송합니다. 저 아니에요. 자, 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후보들은 모두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입법화, 제도화에 대한 부분을 합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새 후보가 모두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어제 나온 기사라 새 후보라고 돼 있군요. 되기 전에 합의하고 빨리 통과시키면 될 거 아니냐? 네, 대통령이 되고서 바꾸겠다고 하지 말고 되기 전에 공통된 부분이 있으면 서로 힘을 합치셔서 바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르다면 뭐 다르겠지만 경제민주화 하겠다고 했으면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뭐 되고 나서 자기밖에 못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그 말씀을 중요한 문제예요. 법륜 스님께서 제가 아니고 조금 흥분했습니다만 법륜 스님께서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너무 치킨 안 드시는 듯 좀 드시길.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이거 보십시오. 잘 되라고 치킨으로 건배. 뭐 아니어맨나 이런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네, 여러분들의 의견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언론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뉴스데스크 시간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지역 MBC가 다 죽는다고 아우성을 어떤 신문이 보도했느냐? 미디어 오늘이 보도했느냐? 자, 무슨 내용이냐면요. 뉴스데스크를 저녁 9시에서 8시로 앞당기면서 지역 MBC가 울상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편성 전략 때문에 지역 MBC가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FC 본사가 지난 5일부터 9시에 시작했던 뉴스데스크를 8시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지역 MBC가 해당 시간대 방송됐던 지역 프로그램을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배치하면서 광고 판매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아우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해 못할 건 아니죠? 네, 뭐 변경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항은 MBC 뉴스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시청자 입장으로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데스크 9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대고 KBS 9시와 뉴스데스크 9시가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가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뉴스데스크 9시가 8시로 내려앉는 느낌입니다. 내려앉는다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 포기한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거죠. 요즘 MBC 뉴스 방송 사고도 너무 많고 뭔가 포기하고 있다는 느낌 갖고 계신 분들 혹시 있지 않을까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의 뭐 보도가 거의 비슷하던데 요즘에
뭐 왜 비슷한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그냥 뭐 재방 형식으로 이제 본방 재방 이런 형식으로 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제가 지금 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뉴스에는 뉴스 이외의 것이 있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것 이외에 흔히 말하는 논평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하는 것이 바로 논평의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올바르지 못한 시각으로 논평을 하게 되면 의도가 생기고 그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거짓이 등장하는 것이죠. 네, 거짓이 등장하는 부분에서 MBC 뉴스가 거짓을 말했다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그 가치를 지키지 못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그런 부분이 의심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조금 더 칼날을 좀 가다듬고 이 무엇이 진실인지 또 제가 생각하는 진실과 우리 제작진이 생각하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심층 깊게 파헤쳐보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시사 브리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런데요. 네. 뭐 MBC가 시간을 바꿈으로 인해서 지역 방송사들이 뭐 피해를 많이 봤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뭐 저희 방송이 지금 일주일 전부터 생기면서 피해를 본 방송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 네. 뭐 동시간대에 되게 미안하네. 어딜까요? 네. MBC 무한도전. 아 네. 무한도전. 저희가 정말 좀 죄송합니다. 사과를 좀 드려야 될것 무한도전. 같습니다. 네. 네. 다행히 전 무한도전 끝나는 시간에 들어와서 가슴을 좀 그리고 안타까운 건 네. 저희 방송이 2시간이라는 거예요. 불 불후의 명곡까지. 불후의 네. 명곡까지 네, 연달아. 네, 4천만이 다 이걸 보니까 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죄송합니다. 진실이 아닌 것을 뉴스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냥 우스갯소리로 받아들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이 뉴스입니다. 제목 보여주시죠. 아 정말 짜증나 이거 어제 내가 봤던 그건가요? 그죠? 네, 그거 맞아요. 아 이번 주에 시켜드린 검사 관련 뉴스는 다 이런 부분입니다. 네. 성추문 검사 소환, 대가성 성관계 추궁. 네, 리포터 부분만 보죠. 피의자 성관계 파문이 미닫고 있고 전모 검사가 오늘 오전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부장검사가 구속됐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참 내용이 입에 옮기기가 참 어렵네요. 뭐 유사 성행위, 모텔, 성관계, 네 이런 단어들만 지금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만 강압적으로. 강압적으로. 근데 그 검사 입장에서는 그 상대방 그 여자를 꽃뱀으로 취급을 했다고 해요. 여자의 진술과 검사의 진술이 상반되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니 뭐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진짜. 근데 지금 검찰이 잘못한 걸 검찰이 또 수사하네요? 그렇죠. 네. 검찰이 잘못한 걸 검찰이 수사하고 있죠. 지들이 네. 이 검사는 30세잖아요. 네. 30살. 근데 지금 기사를 보니까 피의자는 40대로 나오네요. 그렇죠. 주부예요. A도 있는. 네. 연상의 여인을. 네. 뭐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뭐 조금 이거. 이상할 것 같아서 말씀 네. 안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검사가 잘못하면 검사가 수사한다. 지난번에 검사를 구속한 부분은 특임 검사입니다. 네. 특임 검사는 물론 법조인을 검사로 임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제도가 검사를 스스로 특임 검사는요. 네. 검찰에서 임명을 네, 하는 그렇군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물론- 특검이 네. 경치권에서 이제 네.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야 이거는 뭐 감찰본부에서 감찰한다. 이것도 축소하지 않겠습니까? 능히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을 만한 환경으로 검찰은 비난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검찰 여러분이 오히려 나서서 우리를 감찰하는 기관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검찰은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기관이 좀 감독하고 관리함으로써 서로가 좀 투명하고 떳떳하게 일하면 좀 좋겠습니까? 네. 대한민국 맞습니다. 검찰이 지금처럼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시절 겪는 게 어디 이게요,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인 게 2년 전인가 3년 전에도 떡검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막 그 용돈 받고 기업의 용돈 받고 그리고 이제 스폰서 검사 해가지고 이제 그런 데 가서 접대 받고 이제 그 여성들하고 이제 2차 가고 3차 가고 이거에 대한 수사를 결국 뭐 무슨 교수님 이촉해가지고 자문위원회 꾸려가지고 했는데 결국 다 뭐 이렇게 풀려나고 솜방망이 처벌받고 이랬잖아요. 네. 뭐 좀 전에 영화인이 나오셨으니까요. 일반인하고 너무 다르게 이거 되고요.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를 보면 너무 잘 나타나 있고 그 마지막 부분에 아직도 계속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는 부분을 보셨으니까 저도 그 부분에 참 많은 느낌을 가지고 영화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잣대가 아니라 이런 거는 더욱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좀 처벌을 더 강화해야 돼요. 그런데 맞아요. 계속 면피용으로 하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자, 아이 그런 정말 이유에서 진짜, 에이,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왜 투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어제 일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하고 계시고 뭐 사실 저 어제 욕 많이 먹었습니다. 네. 욕 많이 먹어서 배부르긴 한데 네. 네, 제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고 네. 단일화가 됐다라는 부분에 대한 안도감 때문이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투표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 그 마음 변치 않으면 검찰도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바꾸는 부분을 보여줘야 모든 기득권들이 아 무섭구나. 정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오늘 제 의상 어땠나요? 예. 예. 좋죠. 이게 굉장히 이게 스프라이트라고 하나요? 네. 이거를? 네, 스프라이트 줄무늬에 약간 고동색, 네, 되게 고동색이고 이제 넥타이 얼룩말 색상은 같아요. 이거 도대체 뭔 색깔로 봐야 되죠? 이거 약간 와인 빛깔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약간 네, 할머니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 오늘 선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나오신 분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이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뵙고 싶고요. 계속해서 좋은 만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선보고 온 저에게 그리고 댓글로서 어디 가셨다 오나 왜 계셨네요. 네. 깔끔하시네. 네. 저의 선을 위해서 많은 분들 응원해 주시고 어제 제 실수 제발 잊어주시고 저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좀 짤막하지만 문화계 뉴스 또 정치계 뉴스보다는 사회계 뉴스를 좀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내일은 조금 쉬고요. 네. 월요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또 다른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 제가 좀 날카롭게 다시 한번 파헤치고 꽃게머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찬 씨 안녕하세요. 치킨 좀 드시고 가세요. 치킨 좀. 나 가져가면 안 되나 이거? 가져가고 싶은데.